5번. 다음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업은 분석기간 초기에 사업비용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분석기간 동안에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해보니 5.5%의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서 편익 비용 비율 BC 레이쇼의 값이 정확히 1이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변해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변경하여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분석 결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는 기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기에도 보면 순 현재가치라고 있죠. 현재가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5번에 내부 수익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편익 비용 비율법, 즉 BC 레이쇼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세 가지 비용 편익 분석 기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보기를 하나씩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 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써봤습니다. 먼저 현재가치법, 순 현재가치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편익을 B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첨자는 이제 시기를 나타냅니다. B0, 제로기니까 현재를 의미하고요. 1기는 이 제로기의 다음 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기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N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는 비용이죠. 비용도 이 0기부터 N기까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편익과 비용이 있을 때 투자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인 이 R, 이 문제는 물론 민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 공공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할인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을 가지고 이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1 플러스 R로 할인해주고 쭉 해서 N기는 당연히 N승으로 할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순편익의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편익이 0기부터 N기까지, 비용도 0기부터 N기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위에 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가치법은 미리 정해진 할인율 R을 가지고 현재가치로 환산을 했는데 지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미리 정해진 값이 아니라 이것도 할인율은 할인율인데 로라고 부르는 값인데 이 할인율 로가 미지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즉 이 식은 로에 대한 n차 방정식이 되고 이것을 만족하는 로가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익 비용 비율법인데 PVB는 편익의 현재가치고요. 이 PVC는 비용의 현재가치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편익의 현재가치는 0기부터 N기까지의 편익을 할인율 R로 해서 현재가치화 해준 것이고요. 이 PVC는 0기부터 N기까지의 비용을 역시 할인율 R로 현재가치화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모 분자로 나서 이 비율값을 가지고 공공 부분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가 방법은 각각 이 현재가치법은 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하게 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이렇게 구한 로가 할인율 R보다 크면 채택하게 되고요. 이 BC 레이쇼법은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투자 계획을 채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그러면 이 NPV법은 가장 NPV가 큰 값을 가지는 투자안을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역시 이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 계획부터 고르면 되고요. BC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투자 계획을 채택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투자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이 값들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적인 것은 여기 초기에 사업 비용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편익은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연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 편익은 N기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식을 초기에 사업 비용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편익이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박스 안에 이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적용해서 식을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지금 비용은 이 연기의 비용만 남고 편익은 N기의 편익만 남아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내부 수익률법도 역시 이렇게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로액 값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일단 편익비용 비율법도 일단 이 분모가 비용은 연기의 비용만 들어가고 분자는 N기의 편익만 들어가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후반부에 주어진 조건 5.5%의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서 편익비용 비율이 정확히 1이었다. 즉 여기서 R이 5.5%일 때 이 BC 레이쇼가 우리가 이 BC 레이쇼를 그냥 간략하게 A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할인 전 편익의 총합이 할인 전 비용의 총합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보기에 보면 할인 전 편익의 총합이고 비용도 역시 할인 전 비용의 총합입니다. 즉 할인하기 전에 순수한 B0, C0, B1, C1, BN, CN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라는 건데 5.5%에서 4.5%로 변경이 돼도 할인 전 편익과 할인 전 비용은 변함이 없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할인 전 편익의 총합이나 할인 전 비용의 총합이나 이 사회적 할인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보기 2번 할인 후 편익의 총합은 증가하고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은 감소하였다. 할인 후 편익의 총합은 지금 여기 있는 PVB를 의미하고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은 PVC를 의미하죠. 그러면 할인율이 5.5%에서 4.5%로 감소했다고 해봅시다.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이 편익의 현재 가치도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고 비용의 현재 가치도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게 되죠. 그러면 전체 할인 후 편익의 총합과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은 다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보기 2번에서는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순 현재 가치는 감소하여 0보다 작아졌다. 문제 가정에서 초기의 사업 비용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이 앞부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그 다음 편익은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의 편익이 살아있겠죠. 그랬을 때 사회적 할인율이 감소하면 이 편익의 현재 가치도 증가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도 증가하지만
이 앞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보다 이 뒷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돼서 순 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니까 0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한 0기의 비용이 발생하고 n기의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할인율이 감소하면 편익만 증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앞부분 현재에 가까운 쪽보다는 미래에 가까운 쪽이 할인율 감소에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편익비용 비율은 증가하여 1.0보다 커졌다. 우리가 3번을 풀면서 봤지만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만들면 분자가 분모보다 증가폭이 더 크니까 최초 1의 상태에서 할인율이 하락하면 1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더 커졌다. 자, 내부 수익률의 정의를 설명드릴 때 이 밑에 있는 로가 할인율로 작용을 하지만 이 R과 다르게 미지수 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사회적 할인율이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이 로는 불변이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커졌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생산자 A와 강 하류에 위치한 피해자 B로만 구성된 경제를 묘사한 것이다. A는 제품 Q의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강의 소유권은 B에게 있으며 A의 한계 편익 MBA와 B의 한계 비용 MCB는 각각 다음과 같다. A의 고정 비용 및 한계 비용은 없고, 그러니까 한계 편익만 있는 거죠. A는. B의 한계 편익도 없다. 즉 B는 한계 비용만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다면 피해 보상비를 제외하고 A가 지불할 수 있는 협상 비용의 최대값은, 그것은 이제 외부성에 관한 문제로 코즈 정리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코즈 정리라는 것은 외부성의 문제, 즉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하는 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어떤 산출량이나 소비량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코즈 정리는 외부성의 문제가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한계 편익은 A만 누리고 한계 비용은 B만 누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거 이외에 다른 고정 비용, 한계 비용, 이런 한계 편익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사적 한계 편익이면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적 한계 비용이면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익과 비용을 누리는 사람이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익을 누리는 사람은 비용을 갖게 되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편익을 가급적 최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겠죠. B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은 결국 이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이 되고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 초기의 조건, 즉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서는 A가 상류에 있지만 재산권은 B에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을 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으로 구해보면 10-2분의 1 Q가 2분의 1 Q죠. 이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Q가 되고, 따라서 Q는 10이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인데, 이제 이것을 구했으니까 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그래프로 도시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는 생산량이고 세로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축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한계 편익 곡선과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을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 10이 결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보면 소유권이 B에게 있으니까 사실 이 A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생산하면 B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이 Q가 0인 이 점에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0에서 산출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계 편익도 발생을 하고 한계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죠. 이 두 직선의 차이만큼 사회적 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인 10이 될 때까지 계속 사회적 잉여가 발생해서 증가하게 되고, 이 산출량 10을 넘어가게 되면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넘어서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잉여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0에서부터 산출량을 늘림에 따라서 B에게는 이 한계 비용 곡선과 이 X축 사이의 면적만큼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비가 이 삼각형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어떤 편익을 얻죠? A는 10까지 생산량을 늘리면 이러한 사다리꼴의 편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A 입장에서는 B에게 이 피해 보상비인 삼각형을 제외하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만큼을 협상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최대 재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이 면적은 삼각형이고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50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